안녕하십니까. 닥터 MBC 아나운서 정진영입니다. 예전에는 허리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디스크 수술을 받는 분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리 디스크는 수술을 한 후에 재발할 확률도 높고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자, 이 시간에는 전주우리병원 김재엽 원장과 함께 허리 디스크 환자의 재활과 예방, 예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후에도 재발하기 쉬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아도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이 나아졌다고 해도 다시 재발하거나 통증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데요. 치료 못지않게 중요한 게 운동과 재활이라고 합니다. 허리 디스크가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와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허리 디스크 실제로 재발이 맞나요? 일단은 이제 수술을 한 경우와 안 한 경우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네. 둘 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약 10% 정도 재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 네, 그래서 우리가 전 국민에서 약 80에서 90%가 일생에 한 번은 요통이나 그런 디스크 유사 증상을 경험을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중에 약 10에서 20%는 급성 통증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만성으로 이완해서 계속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가 만성이라고 하면 3개월 내지는 6개월 이상씩 계속 지속되는 통증을 말하는데요. 수술 안 하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도 그 정도로 이완이 되는 경우가 있고, 수술 후에도 약 10%는 재발해서 다시 수술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변을 보면은요, 허리 통증이 좀 극심했는데 뭔가 이 보존 치료, 그러니까 수술이 아닌 비수술적 치료를 했는데 통증이 다 좋아졌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 임상 경험으로 비춰볼 때 디스크 크기와 크기가 좀 크다고 해서 막 그 통증이 더하고 작다고 해서 이렇게 덜하고 그런 비례관계 있지는 않아요. 그런 건 그래서, 아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처음에 요통이 있을 때 내가 통증이 너무 심하다고 해서 내가 수술을 이거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제 걱정하거나 두려움에 떨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크기가 작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통증 치료만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작은 시술 같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아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가로 판단해서 어떤 결론을 내기보다는 정밀 전략을 해보고 전문의와 상의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존 치료로 일단은 회복이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제 허리 근육을 강화한다든지 그런 그 후에 보강 치료가 없다고 하면 재발할 수 있는 소지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허리 디스크는 기본적으로 퇴행성이라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그 퇴행성이 어떤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다고 해서 이게 역으로, 그러니까 늙어졌다가 다시 젊어지는, 환원되는 경우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허리 근력을 강화하고 내가 이제 후에 그런 보강 치료를 하지 않으면 자꾸 그 증상도 수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발할 수 있는 소인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허리 통증의 주요 원인이 이 어떤 노화인데 이 노화를 다시 젊어지게 할 수 없다라면은 허리 통증은 완치가 안 되는 거네요. 일단 꼭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완치의 개념을 조직학적으로 현미경으로 봤더니 이게 정말 환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사실 그런 완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MRI상 퇴행성 변화는 있지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 사람에서도 많게는 뭐 70%까지 증상이 없는 사람에서도 디스크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거꾸로 이야기해서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꼭 증상이 생기는 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설령 MRI상 디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잘 치료하고 자기가 잘 관리하면 통증 없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보면 기능상의 완치는 분명히 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혹 이 수술을 하신 분인데 수술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보면은. 이건 왜 이러는 거예요? 일단 뭐 단순히 어느 한두 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수술을 받은 디스크는 정상 디스크와 다른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일부 디스크를 제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술이라고 하는 게 비정상적으로 누르고 있는
그 부분을 제거해서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 자체가 양이 줄게 되죠. 근데 디스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충격을 완화하고 충격 흡수하고 그런 쿠션 역할을 하는데 그 양이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수술이 잘 됐다 하더라도. 네네. 그리고 분명한 거는 그게 수술한 자리가 살이 다시 차서 디스크가 바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든 만큼 그대로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수술한 디스크를 보면 100% 그냥 미리 이미 전에 퇴행성 변화가 이미 와가지고 건강하지 않은 디스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수술 전보다는 그래서 큰 호전이 있어요. 증상도 좋아지고 삶의 질도 많이 좋아지긴 하지만 수술 후에는 살이 차잖아요. 네. 신경 주위로 살이 차거나 그런 유착이 생기면서 요통뿐 아니라 다리 증상도 약간 남아있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자, 그런데 수술을 했는데 통증이 다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이 수술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또 이론상 그런 것처럼 항상 100% 또 수술 후에 요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예. 디스크가 이렇게 줄어들어도 사람은 이상하게 아무 증상 없이 잘 적응해서 살아가시는 분도 있고 설령 수술을 하지 않은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중에서도 디스크가 거의 닳아서 딱 달라붙었는데 무리하게 막 일만 하지 않으시면 거의 통증이 없이 지내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수술 후에도 재활 치료를 해서 허리가 강화되거나 그렇다고 하면 설령 사진상에 디스크가 닳아가지고 좀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충격 흡수 기능이 좀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이 되다 하더라도 이렇게 잘 보완해서 잘 증상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흔히 운동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코어 운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허리 근육 강화 운동. 네네. 이 운동을 두고 일부에서는 받는 것이 허리 좋다, 안 하는 것이 허리 좋다.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어떤 편이 더 좋을까요? 일단 코어 운동은 저는 사실은 권하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마다 좀 운동에 대한 의견은 좀 다릅니다. 아직 정설로 이렇게 확립된 이론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의 임상 경험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선생님이 처방을 하는데 저는 운동을 계속 시키는 편이고 특히 코어 운동을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허리가 강화되려고 하면 이제 척추 기립근이라고 하는데 거기 큰 근육들이 이게 이제 힘이 있어지는 것보다 사이사이에 관절에 낀 근육들이 있거든요. 다혈근이라든지 작은 근육들이 있습니다. 관절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근육들이 있는데 그 근육들을 움직이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운동은 사실은 큰 동작에 들어가는 운동보다 숨쉬기 운동처럼 태극권이라든지 요가라든지 필라테스처럼 천천히 숨쉬기 운동과 같이 하는 운동을 해야지 그게 움직여지거든요. 그 근육만 쓰는 운동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근육만. 그래서 그런 운동을 시키는 데는 코어 운동이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운동을 많이 권장을 시키고 있고요. 실제로 제 임상 경험에서 보면 그런 운동을 시키는 게 환자의 척추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바가 조금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증상과는 관계없이 일단은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그래서? 네네네. 급성기 통증이 심한 분인데 아직 수술을 받을 정도는 아닌데 그러면 저는 이제 제 임상 경험에 따라서 이제 환자분께 처방을 하는데 일단 약을 좀 먹고라도 참을 수 있는 정도면 걷는 정도는 계속 쉬지 말고 이제 걷는 정도는 계속 운동을 하라고 이렇게 권장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근데 수술한 분이라고 하면 이제 요통이 사라지고 4에서 6주 후에는 허리를 굽히는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걷는 운동만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이제 제 임상 경험이긴 한데 수술하고 나면 이제 째서 수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겉에 피부는 1주나 2주면 이렇게 다 아무는데 안에 근육이 그 뼈와 떨어졌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다시 붙어서 이제 단단해지는데 최소한 4주 이상은 걸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4에서 6주 후부터는 허리 굽히는 운동도 시작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걷는 정도로만 운동을 계속 유지하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걷는 거 말고 혹시 다른 운동이 또 있을까요? 또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허리를 수술했는데 이제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너무 좀 무리되는 것 같다 본인이 판단할 때는 수영 같은 걸 권해드리거든요. 수영도 좋아요. 그래서 수영은 이제 허리 근육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신의 근육을 골고루 이제 발달시킬 뿐만이 아니라 부력이 있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면 허리에 그 부담도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무릎 같은 것도 이렇게 보험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제 임상 경험으로 보면 저병이나 평형 같은 걸 하고 나서는 허리가 더 아프시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저병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부분은 배영이나 자유형 위주로만 이렇게 하시라고 하고요. 그것도 좀 힘들다 그러면 그냥 물속에서 걷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물속에서 걷는 거. 네, 걷는 것도 아주 좋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아니고 이제 허리 그 수술하고 경과도 좋고 힘도 짱짱하고 이제 다 될 수 있다 하면 허리 이제 굽히는 운동을 하는데 앞으로 굽히는 운동이 좋냐 뒤로 젖히는 운동이 좋냐 그거는 너무 의견이 많아요. 그 선생님마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는 게 있어서 앞으로 하는 건 흔히 말하는 윗몸 일으키기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렇죠. 앞으로 굽히는 거. 근데 이제 그것도 한 하프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끝까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허리 근육을 좀 쓰려고 그러면 하프만 해서 이게 약간 반절 정도만 해서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뒤로 젖히는 거는 이 그 팔꿈치를 이렇게 대고 이렇게 그 뒤로 젖히는 운동 이렇게 새우등처럼 이렇게 접히는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운동을 반복해서 하는데 처음에는 한 15분간 해서 한 20분 하루에 2번 정도로 하고 그 이제 좀 익숙해지시면 조금씩 강도와 시간을 늘려가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종합적으로 하면 환자분들한테 운동에 대한 처방을 할 때는 하루에 그렇게 걷는 거 1시간, 그다음에 이제 체조나 그런 운동 1시간 해서 일주일에 한 4번 내지 5번 정도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 보조기 있지 않습니까? 허리 보조기? 네네. 그러니까 저도 가끔 이렇게 허리가 좀 아프면은 보조기를 착용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어떤 분은 이제 그걸 하면 오히려 허리가 좀 약해진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초기에는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맞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처음 수술하고 그럴 때는 장기간 눕혀놓고 그다음에 운동을 안 하고 절대 안정이라고 해서 침상 안정만 시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의 경향은 수술해도 바로 운동을 시키는 경향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설령 수술을 안 받고 요통이 심하다 하시더라도 그때 보조기를 차면 허리에 힘도 좀 들어가는 것 같고 그렇죠. 짱짱하고 네네. 그런 느낌이 있고 통증도 우선 좀 줍니다. 그래서 저도 한 일주일 내지는 2주 정도만 급성기에 차고 되도록이면 빨리 이제 벗으라고 하고 있고요. 그게 너무 장기간 차게 되면 거기에 의지하게 돼서 근육이 많이 그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수술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수술 후에 그 안에 근육이랑 그 뼈가 이제 잘 붙고 안정이 되면 이제 그 보조기를 벗는 쪽으로 그래서 4에서 6주 안에는 꼭 보조기를 벗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주에서 6주 넘어가면은 오히려 이제 허리 근육이나 허리 기능이 좀 약화될 수 있다. 네네네.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허리 디스크 예방법을 좀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이제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허리를 어중간하게 굽힌 상태에서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그다음에 회전력이 많이 들어간 갑자기 그런 운동을 피한다든지 그런 생활 습관이나 자세들을 교정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뭐 잠잘 때는 뭐 그 여러 분들이 묻는데 어떻게 자야 되냐고 하는데 사실은 엎어 자는 거 이외에는 특별히 큰 문제가 없고 그래서 이런 그 앉는 자세라부터 그 의자에 앉는 자세, 물건 드는 자세를 그 바른 자세로 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 강화 운동을 하면 사실은 설령 사진상에 좀 안 좋고 디스크 상태가 좀 안 좋다 하더라도 통증이 없이 완치의 개념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많은 질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이 있는데 사실은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권을 하지만 사실은 또 보이지 않게 이게 자세라고 하는 건 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소극적인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요즘에 이제 학생들도 이렇게 앉아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컴퓨터나 그다음에 의자에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처음에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함께 허리디스크 환자의 재활과 예후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